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준 요소가 아까 제가 ETF 자금 유출을 봤는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의 양입니다. 알고라는 미국 ETF의 1위 1비 말아요. 길게 보면 간다니까요. 촬영 시각은 5월 21일 낮 12시 10분경입니다. 와, 비트코인이 정말 쑥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죠. 어우, 야, 이런 장대 한번 오랜만에 봅니다. 전 고점이 7.3만 달러, 그러니까 7만 3천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쭉쭉 올라서요. 지금 현재 7만 1천 달러니까 잘하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21일 전고점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요거는 달러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원을 못 넘었습니다. 왜? 김프가 없습니다. 일전에 1억 원 넘었을 때는요, 김프가 한 7%, 8%쯤 됐던 걸로 기억해요. 두 자릿수까지 막 나오는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0% 기록했습니다. 한때는 역프리미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요, 김치 프리미엄이 과하게 붙었던 시점이 되돌아보면 언제나 역사적 고점이었습니다. 그때가 항상 고점이야. 그러니까 김프가 많이 붙었을 때가 고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역프다라고 하는 건 김프가 없다는 거죠. 김프가 없다는 건 다시 말해서 국내 투자자들의 코인 투자 열기가 뜨겁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막 오른데 이러구나. 야, 1억 간다 이러고 하니까 사실 시장에 들어온 코리니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왔더니 가격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아휴, 역시 코인 안 돼 이러면서 아마 팔고 떠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약간 잊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 시장에서는 상징적인 1억 원이라는 숫자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K코리니들의 유입이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K코리니들의 유입이 없다는 건 아직 시장이 과열 전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죠. 참고로요, 오늘 보니까 일본에서는 비트코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화 기준으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약간 이른바 일본 프리미엄이 작용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엔화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최근에는 자금 흐름이죠. ETF 자금 흐름.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요, GBTC에 무려 3,160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된 ETF 전체로는요, 2억 2,15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한번 보자면요, 이 토탈을 다 더해봤더니 무려 지난주에는 총 9억 4,83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 가까이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게 뭐가 선후인지 사실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거든요. 어쨌든 가격이 상승을 보였고요. ETF를 포함한 전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는요, 지난주에 9.32억 달러가 순유입됐고요. 눈여겨볼게요. 이게 GBTC에는 주간 단위로 보자면요, 여기 GBTC를 다 더해봤더니 화요일에는 물론 자금이 빠지긴 했지만 다른 날에는 들어오지 않거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요, GBTC에 1억 2,30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첫 주간 순유입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GBTC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아래쪽으로 벌어진 고드름 같은 거고요. 들어온 건 위쪽으로 난 새싹 같은 건데 위로 새싹이 솟아나길 바라봅니다. 이 그래프는요, 파사이드 인베스터즈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20일 GBTC에는 930만 달러가 또 유입이 됐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유입이라는 점. 그래서 총 ETF에는요, 2억 3,50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 좋죠. 게다가 최근 들어서 ETF 시장을 재편한,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시장을 재편할 수도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사임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이게 그레이스케일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일 연속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 와중에 갑자기 소넨샤인이 사임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크립토 출신 CEO입니다.
어떤 웹2에서 뭔가 경력을 가지고 CEO를 맡은 게 아니라 원래 크립토 운용사 전문, 그레이스케일 전문 CEO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물러난다? 게다가 그 후임은 누구야? 골드만삭스 출신의 신임 CEO가 임명이 됐습니다. 골드만삭스 전통적인 웹2 기업이죠. 게다가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더니요. M&A 전문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운용사라고 하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누군가를 영입했다라고 했을 때 운용 경력이 풍부한 누군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 비트코인 운영 관련돼서 뭔가를 잘 하려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마케팅 전문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세일즈 전문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 뭔가 앞으로 잘 팔아보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신임 CEO의 경력이 M&A를 전문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혹시 그레이스케일 이거 어디로 팔려는 거 아니야? 매각을 하려는 거 아니야? 이건 누가 사게 될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경쟁사가 살 수도 있고요. 와, 웹2 금융사가 새로 비트코인 ETF 시장에 진출하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ETF 운용사가 자신들의 덩치를 불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넘버원입니다. 블랙락의 AUM 규모가 아직까지 그레이스케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걸 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이 누구 손에 넘어가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ETF 시장에 큰 재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13F 1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비트코인 ETF를 열심히 산 곳은 기관 가운데서도 헤지펀드였습니다. 사실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공시 의무도 적고 이 소수 자본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돈이 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지펀드 가운데요, 이 유명 헤지펀드, 스티브 코헨이라고 하는 헤지펀드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의 헤지펀드인 포인트 72가 공개한 13F도 보니까 여기도 비트코인 ETF를 보유를 했네요. 포인트 72의 1분기 기준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을 보자 AUM을 보자면요 412억 달러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비트코인 ETF는 이제 피델리티 거를 들고 있는데 7,750만 달러만 들고 있습니다. 너무 조금 들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은 분명한 거고요. 실제로 봤더니 비트코인 ETF 보유 기간의 평균 포트폴리오 비중은 0.6%에 그쳤습니다. 대충 1에서 2%는 돼야 되고 이상적으로 보자면 5%를 편입했을 때 가장 전체 포트의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근거하면 0.6은 너무 작죠. 그렇다라고 하면 기관의 비트코인 ETF 편입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요. 헤지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죠.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까 헤지펀드는 굉장히 몸집이 이렇게 가볍게 빨리빨리 움직인다라고 했죠. 돈이 되는 곳에. 그러나 연기금과 국부펀드 같은 곳은요. 빨리빨리 움직여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운용 집단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편입한다라기보다는 이 투자 성과가 충분히 검증된 이후부터 시장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더 많은 연금, 기금,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ETF 자금 유출입 저도 열심히 보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보고 모두가 열심히 봅니다. 시장에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X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 유출에 일희일비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 말이 저는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똑같아서 갖고 와봤는데요. 일희일비 하지 말고요. 이 장기로 보자면 저는 참고로 장투무새인데 긍정적이기 때문에요. 자금 흐름이 좋아서 오늘은 기분이 좋아. 자금 흐름이 나빠서 오늘은 기분이 나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긴 시계열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중요한 기준 요소가 아까 제가 ETF 자금 유출을 봤는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의 양입니다. 시장으로 얼마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느냐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늘어나면 매수 대기 자금, 매수 자금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봤더니 실제로 비트코인이 왜 올랐을까? 1년간 310억 달러의 USDT가 발행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310억의 USDT가 시장에 들어와서 뭘 하나요? 비트코인을 사죠.
매수세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른 거였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입금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잠깐 주춤하긴 했었는데요.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암호화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매주 브리핑 하지만 7만 달러 돌파 전까지 박스권 행보는 분석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7만 달러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전고점 돌파를 두고 시간을 둘지 아니면 바로 돌파를 할지 기대가 큰데요. 매크로 상황 등을 지켜봐야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거시 상황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거시 일정인데요. 뭘 연설이 너무 많아. 그리고 23일 이거 한국 시간입니다. 오전 3시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어쨌든 인플레가 잡혀야 금리를 내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비트코인은 호재로 작용할 텐데요. 뭐 어둠의 손이냐 도대체 영향력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이 블랙락의 최고 투자 책임자, 투자에 있어서는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릭 라이더라는 분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9월을 시작으로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9월 한 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블랙락의 9월 시작 2차례면요. 상당히 인하를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주요 경제 데이터가 개선될 경우 7월 금리 인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 릭 라이더의 전망대로라면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해서요. 그 올해 흔히들 많이 말하는 그 뭐 라운드 넘버라고 하죠. 10만 달러. 그 국내 가격으로는 1억 원이었는데 이미 찍었고 달러 기준으로도 10만 달러도 무난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